뭐 짜고 치는 것 같다, 그지? 앞으로 이제 그 사주 감정을 해주면,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주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이 팔자 바쁜 이 사주 더럽다. 이래 말하면 하는 거하고, 그래도 희망을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지용덕복의 논리라는 거죠. 지와 용과, 그죠? 덕과 복이라는 거죠. 지용덕복. 사람은 이 네 가지 힘으로 산다 이거래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뭐냐면, 자기가 주체라, 주체.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봤잖아. 아는 띵한 게 뭐 하면 잘 되는 거라. 시집도 이상하게, 아는 일박한데 시집 의사한테 잘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주식하라, 사람들이 하도 주식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주식했는데, 그날부터 값이 오르는 거라. 그래갖고 머리 아프다. 이는 도저히 머리가 안 되겠다 해갖고, 팔아보니까 그때부터 주식이 내려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보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복의 주체라는 거거든요, 복의 주체. 그 다음에 뭐냐면, 덕은 뭐냐면은, 자기가 객체인데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아버지가 워낙 잘나서 아버지 덕에 잘 사는 사람. 오빠가 잘나서 오빠 덕에 잘 사는 사람. 그죠? 아들이 잘나서 아들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그 주변에 누구 덕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을 구분하는 큰 툴인데,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음을 불사. 일종의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일을, 던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세덕을 또 쫓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 세덕. 세상의 일반적인 덕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덕을 쫓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죠? 세덕을 쫓는다죠. 세덕을 쫓아서 자기의 일신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덕을 쫓을 때, 때로는 대박도 되고, 죽음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때는 운명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때는. 팔자의 운명 자체가 안 맞는다. 어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자를 봐서 이제 논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고, 때로는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의 일신의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있다. 요게 있단 말이죠. 그럼 제일 복 없는 것들이 누구냐? 지혜로 살라는 사람들이다. 지혜로. 지가 똑똑해서. 이게 참 불쌍해요. 실제로 관찰해 보면 서울대 출신이라 낱말은 못 듣겠고 우리가 볼 땐 그런 거 똑같은 거라. 밤새 까먹을 연구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볼 때는 밤새 까먹을 연구인데, 이 사람들이 할 때는 계산이 정확해요. 얼마 해갖고 몇 프로 남고 뭐 몇 센치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획이 정확한데, 복 없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팔자를 이야기해주기 전에, 흔히 보면 말할 수 없는 팔자들은 이야기부터 제가 제일 많이 꺼내거든요. 복을 쌓아야 된다. 복을 쌓아야 세상에 지혜로 사는 사람을 이긴다. 그래서 뭐냐면은, 복 짓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세상에 남과 내가 다르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베풀 때, 그때 이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용 덕복의 힘으로서 사는데, 너는 지혜로 살 것이냐? 복으로 살 것이냐? 스스로 해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있죠. 팔자를 떠나서 인간사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사를 논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 쭉 해주면은 대부분이 팔자는 안 봤는데 만족하고 가요. 돈 낼 때 아낌없이 주고 간다니까요. 선생님, 저용 예. 미신이 탐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쩌지 대박 터진 사람인데요. 예. 그것도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아니, 죽음을 불사하고 오죠. 죽음을. 그런데 이게 지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큰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덕의 경영을 하는지 복의 경영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기준표를 딱 놓고 볼 때 보면 있다니까. 이제 요즘 S그룹이 상당히 골이 아프거든요. 이재모 씨가 지금 지혜의 경영을 하지 복의 경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갖다가 미리 다른 그룹의 모 씨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 요래요래 하고 있다니까 이라면 이건 골이 아파지겠다 하고 있었는데 요즘 말 많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말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를 버린다 이런 말 자체가 뭐냐면 스님들이 그걸 하잖아요. 일주가 8개, 팔자가 8자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8자가 있는데, 이 8자 중에서, 이 사람들은, 스님들은, 진짜 집어 던질 때 재성 집어 던지고, 그죠? 그럼 이게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죠? 식도 집어 던지고 다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다 던지고 나니까 남은 것은 요거 하나, 일주 하나 남았는데, 팔자풀이 할 때 실제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해서 일주 하나만, 이 일주조차 버리기 위하여 끝까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주까지 이제 날려버리고 나면 나는 이제 팔자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해탈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윤회설, 여기에 석가모니가 뭐 이렇게 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윤회설은 있었어요, 원래. 석가모니가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죠. 석가모니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나가면서 생로병사를 보잖아요, 그죠? 생로병사를 보면서 석가모니가 느꼈던, 제시했던 건 뭐냐면, 이 생로병사의 어떤 논리가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끝이 났는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가모니는 해탈을 제시했단 말이죠, 해탈. 결국, 이 일주마저 버리고, 나서야 일종의 그죠? 불성을 찾아냄으로써 이 팔자 내에 있는 여러 가지를 벗어나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이고 그게 아빌라가 아니고 무슨 성이고 그 성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 살던 성을 뛰어넘어 나왔다 했거든요. 뛰어넘어 문을 멀쩡하게 놔둬놓고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왔다.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생로병사의 그늘을 벗어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뭐냐면은 이 공부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관에 연연치 않는 사람은 팔자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 실제로 봤어요. 딱 팔자를 적어줄 때 박모 선생이 이제 팔자를 적어줄 때 딱 두 번을 봤거든요. 한 명은 뭐냐면 이렇게 적어준다니까. 팔자가 오니까 말도 안 하고 이래 적어주더라고요. 보인지면 가라. 팔자가 안 맞으니까 땡.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 명 끝. 팔자 다 왔다. 표류지명. 어디로 또 돌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팔자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두 번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팔자를 볼 때도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고만 전부 확정을 짓고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실제로 사주 볼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기해일주가 있다. 기해일주가 있으면 장가 갔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장가 안 갔으면 해가 없는 거라. 해가 없다라고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응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니까. 기해에 예를 들어 묘가 요 옆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 단계에서 볼 때 해수가 묘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해, 묘 이렇게 막 물이 짓죠. 이거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한번 딱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장가를 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장가를 갔으면 해수 발생했죠. 이게 처잖아요, 그죠? 정제. 그렇잖아요. 해수가 정제잖아요. 처잖아요. 그 다음에 묘가 뭐예요? 관이죠.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처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묘가 장생을 해서 확 커지기 시작을 하면 처가 죽는다니까요. 해수의 기운이 결국 묘에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니 장가 안 갔으면 별 문제 없고 장가를 갔다면 반드시 자식 장성하면서 부인의 몸이 허실해질 거다. 허결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묘 시기를 지나서 해 시기로 넘어갔을 경우에 다시 해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여기 미가 있으면은 좀 양상이 틀어지는데 이제 대운이 흘러갈 때 이 묘가 확 펴지는 묘의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건 100%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합이 안 좋다 이거죠. 합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분리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도록 한다 이거죠. 그 근원을 뿌리를 없애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합에 의하여 소진되었던 것은 다시 재생이 안 돼요. 충과 합의 차이가 그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보면, 자, 사가 유를 만나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죠? 인이 오를 만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신이 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팔자 많이 봐오신 것들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면, 요때 부인의 명조가 운이 좋다. 운이 좋으면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운이 없으면 같이 말려 들어가서 이 운명의 그늘에서 그대로, 툴로 그대로 말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럴 때 이제 결국 뭐냐, 장가를 갔다면 자식을 안 낳았든지, 멀리 보내서 따로 살든지, 그죠? 분리하고 독립하는 형태를 취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활 환경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저 그릇에 팔자 내에 있는 그 운대로 막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선생님, 예. 운이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혼을 하는 건 굉장히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이 올 때 예. 세상에 불도 없는 고통을 꼭 겪고 운이 온다는데 예. 정말 그런 거야? 운이 오면서 다 이혼하니까. 기쁨이 같이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에 고통을 많이 겪는 건데 운이 예. 오기 전에 심한 고통을 아주 일생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운이 온다는 건데 운이 예. 오기 전에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혼을 해야 운이 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아, 꼭 이혼을 해야 운이 오는 건 아닌데, 꼭 이혼해야 운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충에 의해서 변화 영상에서 좋은 운으로 넘어갈 때도, 충 자체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충에 의한 불안 요소, 동요 요소가 발생한 뒤에 반드시 결과물은 따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충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길흉으로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원래
기둥의 개념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역학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더러운 똥이다 해도 파리들은 그게 지상의 나고이다 말이죠.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것이지 우리가 길이나 흉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운동이 원래 그러했다. 그래서 충에 의하여 변화된 것이 결국은 이런 요소로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놀고 있는 놈이 이제 충이 오면, 인이 오면, 그죠? 놀고 있던 놈이 충이 오면 그릇이, 밥그릇이 생기는데 충할 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혼란이 오는 건 틀림없이 오는데, 근데 뭐냐면 충이 와서 결국 이 사람 우여우여 막 떠밀리 갖고 막 해갖고 갔는데 직장이 생겨갖고 돈벌이가 됐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충이 와서 건드리니까 다시 무형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 설계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팔자에 이제 설계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분이다 말이죠. 분. 그 팔자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인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자, 설계도가 있고 분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 조직 사회에 있을 때 인성 없는 사람이 고관을 갔다. 그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보통 인수 없으면 관리자 최고까지만 가요. 지점장이나 뭐 저 지역의 장 정도까지만 인이 없을 때는 가고, 인이 있으면,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임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인성이 잘생겼을 때의 얘기인데, 만약에 없는 사람이 갔다. 그럼 설계도에 이미 없는 사람이 갔다면은, 여기까지가 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지점장, 뭐 이렇게 쭉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갈 때 우리는 벌써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한계를 설계도 내에서 확인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설계도 내에서. 그래가지고 충하면 통통통통 올라간다니까요. 충하면. 분명히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충하면 골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통통통통 튀어 올라가다가 요 딱 가면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요때 충하면은 위로 솟구치다가 퍼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퍼뜨리는 역할로서 이때의 충이 오면은 파관이다 말이죠. 파관. 이 파관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관으로서 생기는 모양이 뭐냐면 지방발력. 이때 이제 참 많이 물을 오거든요. 이렇게 지방발력. 내 이번에 전주로 발력 났는데 내 이 꼬라지를 참고 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딱 보면 중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골이 아프기 때문에 유배의 형태를 가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 실제로 파관으로서 깨져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굉장히 조건부로서 이것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팔자라는 것은 다 고정된 형태라서 우리 인터넷 보면 맞추기 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그럼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니까요. 상황 따라 쓰임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일 때 이 사람이 유형으로 취하고 있을 때는 무형을 만들고, 충이 그죠? 무형을 만들고, 이쪽에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형일 때는 유형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번갈아 한다 생각해야 돼요. 충이 왔는데 와 진급했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잘 속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무진에 인이 있다. 요런 게 이제 있으면, 요런 게 이제 뭐냐면, 그 관이, 그죠? 미녀인이나 신년에 이르게 되면 인목이 임묘하거나 절제로 가죠. 그렇게 되면 요때 뭐냐면은 파관 낙지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갔노? 물어가지고. 그죠? 그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갖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갖고, 전진해갖고, 땡! 하고, 그 마지막에 땅! 할 때는 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 따라서 쓰임이 모두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의 논리에서도 결국 뭐냐, 극대화되면, 그죠? 어느 육합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든지 극대화로서 퍼져나가면 그때의 극대화 이후에는 거꾸로 운동성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몰고 들어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묘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관을 2번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관 한 번씩 쓰잖아요. 뭐 언제 전직하냐, 뭐 요것을 충하거나 그 해놓을 때 2-3번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깨트려 버리고 유형으로 있던 것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한번 움직여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철학원에 이렇게 갔을 때는 장관 갔으면 팔자 안 봐준다 이거예요. 왜? 일지하고 시에 있는 게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팔자로서 보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팔자라도 똑같은 팔자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자료들을 생년월일 씨가 똑같은 팔자들을 뽑아보면 다르게 산다니까요. 그 다르게 사는 요인이 뭐냐면 어떤 그 프레스가 이렇게 똑같이 붕어빵이 있으면, 그죠? 붕어빵이 있으면 똑같이 찍어야 되는데 자연에서는 팍 찍어내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뭔가 상황 따라서, 지역 따라서, 자기의 그 조건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뭐든지 명도로 다 맞춰보겠다. 물론 딱 정해진 구역이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것을 전부 그렇게 승부수를 걸어서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게 뭐예요? 자꾸 까무사서 오늘 원래 뭐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음양했고, 그죠? 오행했고, 간지했고, 그 다음에, 글자들 했고, 육친했고,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부터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신살이죠, 신살. 신과 살. 사실 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글자의 관계. 그죠?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서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처해진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천간 대 천간으로 따졌을 때는, 천간 대 천간으로 따지면, 그죠? 합이 있고, 충이 있고, 삼기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간 대 지지에서는, 12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 천간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해석해서 혼란을 가져오든지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건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갑기합, 을경합, 토, 을경합금, 병신, 합수, 정임합무, 무기합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뻔히 아는 거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다, 형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합이라는 것도 시기 따라 이게 발생을 했다가 발생을 안 했다, 이거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옆에 갑 일주에 기가 있거나
뭐, 요렇게 이제 짝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을경합금이니까 금일주로 보고, 수일주로 보고, 뭐, 사주를 해석한다. 뭐, 이런 팀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원래 근본을 버리지 않는다예요. 그냥 갑과 기는. 갑과 기가 언제 발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인에서, 그죠? 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뭐냐면 일종의 갑운동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갑이 시작될 때 이면에서 뭐가 잡고 있느냐 하면 기가 숨어서 이렇게 딱 갑의 분출을 잡고 있어요. 더 이상 확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이 기가 이면에서 잡고 있다가 이것이 쭉 발산의 단계를 쭉 거치다 보면 기에 의해서 다시 을을 만들게 되거든요. 을을 만든 다음에 뭐냐면은 요 갑운동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운 6기론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운 6기 오자가 안 되노. 오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 갑운동이 주제를 한단 말이죠. 갑운동 주제. 그래서 이때는 갑기 운동이 돼요. 갑기 운동을 하다가 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뭐냐면 기갑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기갑 운동. 기가 주체가 되고 갑이 이면으로 숨어서 기의 수렴 운동을 갑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확 못 끌고 내려가도록. 기갑 운동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시 환원되는 거죠. 개에 이르게 돼서. 다시 이것을 돌려줘서 갑기 운동으로 가고. 그래서 원래 뭐냐면, 이 육합은 합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합이 아니고 운동이, 갑하고 기 운동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세분화해 놓은 것이 을병정이 뭐냐면 갑 운동의 연결선상이다 보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기부터 무를 지나서 경신임계로 넘어가는 것이 기운동의 연결선상으로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갑기운동, 기갑운동을 번안해 가면서 음양운동을 해 나간단 말이죠, 원래.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어디서 이런 설명을 잘 안 해줄 건데, 갑기합이 중정지합이라 해놓은 게, 뭐냐면은, 갑과 기가, 결국 갑운동과 기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둘이 뭉치면 갑기합 중정지합으로서 본다는 거죠. 이게 조건 따라 이렇게 변하는데 맨날 팔자 보면은 갑기합토는 토일주로 봐갖고 뭐 이래가지고 토일주로 해석도 하고 이래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을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을이 튀어 올라갈 때 있죠. 이제 을이 퍼져나가는 힘이잖아요. 그죠? 갑운동에 의해 빡 나와서 을이 만상으로 퍼져나가려 할 때, 이 퍼지는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행. 팡 튀 나간단 말이죠. 을에서는 번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행으로 할 때, 이 을의 조절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경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초목이고 을이 초목이고 일종의 씨앗이라면 을이 땅에 내려오면 묘죠. 그죠? 알이잖아요, 알. 그죠? 풀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상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지만, 이 경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때는 을경합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을이 확 퍼뜨리는 힘 때문에, 경은 건한 힘, 기운으로 가 있거든요. 건으로 가 있다고요. 이 경이. 그러니까 메마른 기운으로서 허공중에 뿌려져 있다가 신에 이르게 되면 뭐냐면은 을이 신을 보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태죠, 태. 12운성으로. 그죠? 이게 뭐냐면 음양작용이단 말이죠. 전부 다 태가 되는 것은 음양작용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게 정관이단 말이에요. 갑이 신을 보는 것, 갑이 그쵸 유를 보는 것이죠. 지지적으로는 유를 보는 것, 을이 신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태지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음양운동으로 딱 그 자기 몸을 굽혀서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관이죠, 전부 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경이 을을 둘러싼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을경합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어디서 내가 얻었냐면, 이런 팔자가 하나 있어요. 을사, 을류, 경진, 을류. 이 팔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철학원에 서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해 주니까 그 스님이 아니죠. 그 도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팔자를 가만히 이래 보더만 을경합금도 아니요. 을경합금이 아닌 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딱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을경합도 아니고 을경합금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뭐냐. 딱 요래 보니까 을경이 딱 합을 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날에. 근데 대운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입니다. 남자. 건명.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오미 인묘진에는 을경합을 해체시켜 버린다니까 오히려. 그러니 이 사람이 순대운으로서 술해자축으로 갔으면 스님이 됐을 건데 거꾸로 그죠. 미오사 진묘인으로 가면서 뭐냐면 을을 펼쳐내고 경을 허공에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새 속에서 도사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팔자가.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라서 이렇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고정적인 형태로서 을경합금 있네, 을경합금 있으니까 금으로 돌아서고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운동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신수도 마찬가지죠. 병신수도 뭐냐면은 이게 음간들은 주로 현상으로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일종의 설이다 이거죠. 설이고 우리가 말하면 가을설이죠. 설이면 병이 떴을 때 녹아내리는 것은 언제냐. 일종의 우리가 양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단 말이죠. 거꾸로 뭐냐면 가을로 들어갔을 때는 뭐냐면은 이것이 일종의 서리로서 도로 굳히는 역할로서 결국 뭐냐면 이게 추상의 살초로 도로 놀게 되는 거죠. 가을서리에 추상의 살초로 다시 놀게 되고 이것이 신이 그렇게 변화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화를 한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란지압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하는데 이게 정도 일종의 뭐냐면 수레까지 뭐냐면은 정은 어디 가서 인묘를 하냐면 축에 가서 인묘를 하죠. 병화는 술에 인묘하고, 그죠? 정화는 축에 인묘하죠. 해, 자, 축을 건너가면서, 그죠? 이때 뭐냐면, 임수가 발동을 해서 들어갈 때, 이미, 뭐냐면, 정하고 합을 해서 새 생명을 만든단 말이죠. 해월에 간목 장생하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 정화가 그런 역할로서 다시 해중으로 감싸놨던 걸 다시 임수에 의해 환원시키면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임수가 가두는 역할을 정화에 의해 못하게 하도록 딱 서로가 짝을 지어서 간목을 다시 장생시키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이때 빼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변화 현상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고, 무게도 마찬가지로, 무는 뭐냐면은, 들어 올리는 힘도 되고, 들어 올림 또는 진공, 그죠? 꽉 만상에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이 떠오르면, 그죠? 무가 되잖아요. 구름이 되고, 구름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무토에 의해서 벅 벌어지면은 기압이 꽉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기압에 의해서 지상의 수기가 들려 올라가면 개수가 말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 임수들이 있다가 임수가 개로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수가 다시 무토에 확 엉켜 들어가면서 이게 무게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가 확 해가지고 개수를 끌어당기는 모양이 보면 뭐냐면 일종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말려 올라가는 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정지압 정없이 하는 합이단 말이죠. 그래서 계일주들은 뭐냐, 무성한 놈하고 짝을 많이 짓는단 말이죠. 늙은 사람. 임진일주 이런 거 봤습니까? 임진일주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남편 덕이 잘 없는데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노랑 늙은 신랑하고 많이 인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합의 요소도 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갑과 기가 있으면 정제 만났네, 정관 만났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우리가 병신 합수돼서 이 우짜노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병신 있고 자축이 있다, 이렇게 일주가 요래되어 있으면 이거 합이 많아가지고 해석하는데 곤란이 있다, 이래 할 거 없이 신금 정관을 만났네, 정제를 만났네, 그죠,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합 천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고민하거나 골치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 다 됩니까? 이게 청감대 합이 많으면 예, 정신적으로 그렇죠. 생각이 많고 좀 예, 합이 많으면 항상 좀 그렇죠. 그 합 때문에 뭐냐면 역동성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합은 항상. 그래서 천간적으로도 합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역동성의 상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띵해요, 좀. 사실은 우리가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조금 띵하게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 기륭으로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충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정신적 무장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 쉬고 충하고 이렇게 슬슬 넘어가죠.